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부 예술치료 전공의 그림 A한 심리진단 강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치료적 그림 보기 체험. 그림을 보는 눈에서 사람을 만나는 마음으로. 한 학우님이 매 주차별로 그림을 바라보며 한마디씩 기록한 내용을 참고로 보시죠. 2주차. 똑똑. 그림 하나가 마음에 노크한다. 반가운 손님이 온 양 입가에 미소 지으며 눈으로 인사를 해본다. 마침 비도 오고 타이스 명상곡을 들으며 도란도란. 어느새 30초 시간이 훌쩍 지났네. 그런데 보다 보니 느낌이 마구 변하지 뭐야. 마구 그린 낙서 같기도 하고 숨바꼭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깜깜한 밤 같기도 하고 색을 삼켜버린 괴물인가? 3주차. 안녕. 벌써 한 주가 지난 거니? 오늘 내가 사는 곳은 흐림이야. 커피 한 잔 들고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음악을 들으며 주민 줌아웃하듯 너를 보고 있는 중이야. 앗, 오늘은 검정 사이로 빨강이 보이는걸? 그 옆에 노랑이 나 여기 있지 않은 것 같아. 초록, 주황, 연두도 살짝 얼굴을 내미는 것 같구나. 다음 주에는 네가 어떻게 내 눈과 마음에 들어올까? 궁금해. 4주차. 바라본다. 너를. 그림 안녕. 벌써 너를 만날 시간이라니. 일주일 동안 난 너무 분주했어. 낮에는 외계어 같은 영어와 씨름하고 저녁엔 공부를 하지. 난 그림을 참 좋아해. 그래서 오늘도 너를 만나러 왔어. 좌우 위아래. 네가 부끄럽게 느낄지도 모를 정도로 빤히 바라보고 있어. 오늘 내가 느낀 너는 종이 위에서 선들이 신나게 춤추고 있다. 5주차. 그림 안녕. 나의 마음에 찾아온 너란 녀석. 탐구 대상이야. 그래서 오늘은 너의 그림을 따라 그려보았지 뭐야. 솔직히 말하자면 너의 어느 한 부분을 경험해보고 싶었어. 마침 그런 상황이 나에게도 일어났지 뭐니. 그래서 그때 감정을 표현해볼까? 하다가 너를 떠올린 거야. 와우. 색칠하면서 깨달았는데 넌 아마 검정색을 칠했을 때 콧잔등과 이마에 땀이 송글했을 것 같아. 난 그랬거든. 힘있게 꾹꾹 색칠했을 것 같더라. 정말 너의 인내심에 감탄했어. 팔은 안 아팠니? 그럼 내 그림도 보여줄게. 6주차. 그림 안녕. 넌 여전히 신비로움 가득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구나. 날이 꾸물하기도 하고 몸이 아주 엉망이야. 그래서 그런지 침대에 딱 저 모양으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심신이 지친 누군가가 보이는 듯해. 7주차. 그림 안녕. 잘 있었니? 내가 사는 곳은 요즘 날씨가 변화무쌍이야. 난 오늘도 무척 고단한 하루였단다. 너의 일상은 어땠어? 우두커니 누군가 너를 바라봐주기를 기다렸던 거야? 아니면 반대로 너와 눈맞춤하며 진지하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들과 생생하게 반짝이며 이야기를 나눈 하루였니? 그럼 나도 너와 눈맞춤하며 생생한 대화를 하는 이들 중 한 명이 되겠구나. 자꾸 보니 정드나 봐. 익숙해서일까? 그래도 호기심 가득 물음표는 끊이지 않으니. 정말 너란 그림의 매력은 블랙홀이야. 오늘은 좀 색다른 상상을 하게 됐어. 맨질한 자태를 뽐내며 어서 내게 색을 입혀주세요.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줄. 누군가를 기다렸을 한껏 설렘 표정에 너를 생각하자니 웃음이 나. 두근두근 어떤 색이 입혀질지 참 떨렸겠다. 크레파스의 질감이 닿았을 때 느낌이 어땠어? 간질간질 웃음을 참지 못했을까? 내가 너의 모습을 보며 시험폭망한 그 감정을 담아내던 그날이 생각난다. 너무 긴장했고 아쉬운 마음이 컸었거든. 눈에 들어온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맨질한 종이를 들고서 뒤적뒤적 수납장. 한켠 눈에 들어온 템퍼러 페인트 스틱을 집어들어서 숨고르기를 한 후 쓱 그었어. 엄숙한 설레임. 크레파스와 다르게 템퍼러 페인트 스틱은 마치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부드럽게 칠해졌지. 와우. 검정을 칠할 때 난 그만 템퍼러 페인트 스틱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 크레파스로 칠했다면 팔목이 고생했을 것도 같아. 그렇게 쓱쓱 검정색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었거든. 이쑤시개로 교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썼어. 그렇게 담아낸 나의 감정들을 바라보자니 웃음도 나고 정리가 되더라고.
짱구미 가득한 녀석들이 내 속을 헤집을 때면 종종 이렇게 감정을 다독여주고 보내주려 해. 너의 이야기도 궁금하다. 오늘은 내 수다가 한가득이라 미안. 8주차. 그림 안녕. 오늘로 너와의 만남이 끝이래. 그럼에도 넌 여전히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검정색 사이사이 빨강, 주황, 연두, 초록, 하늘, 노랑, 주황, 분홍. 이 새어나오는 표정에서 난 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연상이 되었을까? 별들이 밝게 빛나는 밤하늘이 아니라 그 아래.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빨강 지붕,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연상되더구나. 정말 엉뚱하지? 너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나는 생각 속에서 다양한 팝업이 튀어나기도 하고 표현해보기도 해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 안녕. 9주차. 그림을 봐왔던 나의 스타일은 그림일과 함께해온 나의 그림 여정. 정리. 처음 너를 마주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 뭐라 말을 건네야겠는데 첫 만남에서 멋쩍게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쑥스러웠다고나 할까? 비 오는 날이 이렇게나 고마울 수가. 핑계 김에 타이스 명상곡을 틀기도 하고 어느 날엔 커피 한 잔 들고 드뷔시 아라베스크를 들으며 설레는 마음 가득 똑똑 노크를 했지. 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처음엔 마치 낯선 손님처럼 조심스레 너를 바라보다가 점점 색깔을 알아보고 선의 방향을 따라가고 너를 따라 그려보고 또 어느 날은 너에게 말을 걸고 나의 기분을 담아 표현해보기도 했어. 하루가 너무 고단했던 날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내가 되어보기도 했고 시험을 망친 날엔 그 아쉽고 우울한 감정을 검정색에 꾹꾹 눌러 담아 내 감정을 쏟아낼 수 있었지. 하얀 얼굴로 해맑게 웃는 종이에 템퍼러 페인트 스틱을 들고 차마 긋기가 조심스러워 숨 한 번 고르고 얼음 위에 미끄러지듯 쓱 칠해지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 검은 선들 사이로 새어나오는 색깔을 보며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떠올려지다니. 정말 놀랍지 않아? 밤하늘 가득 빛나는 별의 느낌. 보다 고즈넉한 밤의 공기 속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사이 창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의 느낌으로 다가왔어. 그런데 그거 알아? 너는 그대로였는데 변한 건 나였더라고. 너를 그저 바라보던 내가 너에게 말을 걸고 감정을 담아 표현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막연한 그림 보기가 아니라 너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어느새 즐기게 되었다는 거야. 나는 이제 그림 보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사는 곳에 아주 멋진 미술관들이 많은데 화창한 어느 날 그림들 앞에 서서 마음의 소리로 주고받는 상상을 하니까 기대감에 한껏 들뜨게 되는 것 같아. 그럼 미술관에서 만나. 어떠셨나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여러분도 곧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강좌를 통해 자기답게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제 학우님의 여정이 지닌 여러분도 참고하실 만한 치료적으로 강화할 부분들을 요약해드리죠. 학우님이 보여준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작품과의 돌봄적 관계 맺기입니다. 학우님은 그림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려 하기보다 그림의 상태를 살피고 안부를 묻고 고통을 사실에 근거해서 알아차리는 스타일을 보여주었어요. 팔은 안 아팠니? 혼자서 외롭지 않았어? 검은색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너도 지친 거니? 이건 단지 감정이입이 아니라 예술 대상에 대한 돌봄적 태도? 치료자가 내담자의 내면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마음과 닮아 있어요. 두 번째, 감정의 안전한 외화와 환기입니다. 학우님은 자신의 감정을 그림에 이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직접 그려내는 안전한 통로에 감정을 외화시켜 정리해 보았어요. 시험 폭망한 감정을 담았어. 교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썼어. 짜증나는 감정을 눌러 적었어. 이건 예술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 감정의 외부화와 정서 조절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그림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그림을 통해 타인의 감정에도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술을 통한 자기 성찰과 확장입니다. 학우님은 단지 표현에 그치지 않고 표현을 되돌아보며 나를 확장해 갑니다. 내 속을 헤집는 녀석들을 다독여 보내려 해. 지금 너를 다시 보니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 내가 몰랐던 감정이 드러났어. 이런 언어는 자기 감정의 메타인지
즉,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눈을 그림을 통해 통찰하는 하구님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술치료사는 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치료적 공간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유지해야 하죠. 이 하구님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는 충분히 유지하고 강화해주면 좋아요. 네 번째, 상상과 창작을 통한 회복적 상호작용입니다. 그림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림과 함께 새로운 장면을 만들고 다른 이야기로 회복시켜줍니다. 색을 입혀주세요. 설레는 너. 간질간질 웃음을 참지 못했을까? 밤하늘 아래에서 불빛이 따뜻해졌어. 이건 단지 유의가 아니라 서사를 회복시키는 창작적 돌봄이에요. 예술 치료의 핵심 중 하나인 재구성, 상징적 회복을 자연스럽게 실현하고 있는 그림 보기 스타일을 지니셨어요.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강좌를 듣게 되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과제 참여는 여러분이 이루어 낼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단지 그림과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존재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그림 사이의 치유적 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나누고 상대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여 의미를 회복하는 경험을 해낼 거예요. 이제 이번 하구님의 그림 보기 스타일이 지닌 본질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하구님이 보여준 7일간의 그림 보기 그 현상학적인 결론. 그림은 그려진 것이 아니라 그려지는 중인 것이다. 그림일은 한 학기 내내 그려지는 중이었다. 감상은 깊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표현은 자유로웠지만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 이 학우는 예술가적 몰입과 예술치료사적 윤리의 경계에서 조용한 균형을 이뤄냈다. 예술가로서 깊이 감각하면서도 치료사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았다. 감정은 충분히 느끼고 드러내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았고 표현은 자유로우면서도 타인을 함부로 개입시키지 않았다. 이 학우의 태도는 마치 예술가적 몰입과 예술치료사적 윤리성이 경계 위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걷는 줄타기처럼 보였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SDU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강좌에서 과제 참여를 통해 매주차별로 그림을 바라보고 한마디 건네는 매 순간을 만나보세요. 8회에 걸친 과제 기록에 남기게 될 여러분의 언어, 그림을 매주 바라보며 언어의 숲에서 한 문장을 찾는 감격스러운 시간을 기대하세요. 2주차부터 시작되는 토론방에도 방문들 하셔서 나누시고 7일간의 치료적 그림 보기 훈련을 심화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과제 기록은 그림을 보는 눈에서 사람을 만나는 마음으로 9주차에는 완성될 거예요. 누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답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구님다운 그림 보기 스타일의 강점을 강화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의 내용처럼 말이죠.